처음에 환수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물도 확인해 보면 깨끗합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치를 봤을 때 4일 만에 질산염은 피크를 쳤죠. 그래서 오늘은 환수를 무조건 해줄 겁니다. 암모니아가 심한 경우에는 테스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수조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거나 개체들에게 피부병이나 눈병 그리고 쉘랏 같은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 수조는 암모니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수조에 여각이 몇 대 달아났다고 테라핀 똥이 솜사탕 녹듯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수 이틀차 아침이고 집동기 하부를 보면 똥이랑 사료 찌꺼기들이 좀 모여 있고 하루치라서 유기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안에 보면 똥들도 보이고 녹아있는 사료 찌꺼기들도 보입니다.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pH는 7.7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되고요. TDS는 117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환수하고 2일째에 암모니아와 질산염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가서 질산염이랑 암모니아 수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흔들어줬고 10분 정도 지나서 동시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0입니다. 질산염은 15,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수치를 기록을 해볼게요. 네, 환수 3일차입니다. 요거 세척해서 어제같이 또 측정을 해볼게요. 수돗물로 1차로 세척을 해주고 어항물로도 좀 세척을 해줄게요. 수치에 영향이 있으면 되니까 세척을 어느 정도 해주고 물을 5ml씩 원샷 이 정도 넣어줄게요. 두 개 여기 받아놓고 테스터기의 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H는 7.78, TDS는 130,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죠. 이렇게 기록을 해볼게요. 일단 암모니아부터 해볼게요. 이거 계속 보여드리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부터는 수치만 보여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는 0이고요. 질산염은 어제보다는 많이 검출이 되는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이게 딱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어제보다는 색깔이 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일차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 4일차입니다. pH 7.75, TDS 141 정도 나오네요. 암모니아 질산염 수치 확인해 볼게요. 네, 10분 정도 지났고 수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일차인데요. 환수한지 질산염은 이제 꽤 많이 검출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보면은 50이랑 100 사이인 것 같아요. 질산염 수치는 이제 꽤 높아졌죠. 4일차인데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질산염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환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암모니아도 지금 검출이 되지 않았고 저도 이렇게 측정을 하기 전에는 4일차에는 특별하게 환수를 해주거나 한 적은 없어요. 1년 이상 그렇게 해왔었는데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환수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 기록을 이어가 볼게요. 5일차 수치 확인해 볼게요.
pH는 7.7, TDS 149, 150 정도 되네요. 6일차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한수 6일차 저녁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pH는 7.68, TDS 156입니다. 암모니아랑 질산염도 체크해볼게요.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았고요. 질산염은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환수 7일차입니다. 일단 체크를 하기 전에 수조의 상태를 먼저 볼게요. 이 디퓨저 달린 입수구를 보면 갈조가 아주 한가득이죠. 그리고 갈조 낀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구석, 집동기의 구석하고 에어 디퓨저 달린 출수구 부분에도 녹조, 갈조가 보이는데요. 이 여왕 같은 경우에 특히 녹조, 갈조가 잘 생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창이 있어서 갈조가 잘 생겨요. 그런데 생긴 부분들을 보면 이런 모서리 부분이랑 저 윗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크게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비파가 입에 닿지 않는 부분들만 아직 갈조가 남아 있는 거죠. 똥을 쌌네요. 똥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슬슬 수류를 타고 빨리 들어갈까요?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들어가나요? 힘을 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물도 처음에 환수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물도 확인해 보면 깨끗합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치를 봤을 때 4일 만에 질산염은 피크를 쳤죠. 그래서 오늘은 환수를 무조건 해줄 겁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pH 7.75, TDS 165 정도, 7일차에 이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어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옆에 있는 내자어항을 보면 이 디퓨저만 일단 보면 같은 날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물론 갈조가 껴있긴 하지만 세자어항보다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어항 위치를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날 좋은 날 확인하면 저 햇볕 뜨는 데서 물속에서라도 이제 햇빛을 간접적으로 큰 효과는 없겠지만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청소는 자주 해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 디퓨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집동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질 관리 측면인데 이 물속에서는 입수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물에 손을 일단 좀 넣을게요. 이 부분으로 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서 미세하게 물이 이제 들어가고 이 윗부분에서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세 유기물들은 여기 들어가겠지만 큰 이제 분진들은 저기 안 들어가고 바닥에 쌓여서 이제 집동기로 들어가게끔 제가 설치를 해둔 건데 이게 저렇게 날리는 분진은 끼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이제 사료 분진들이나 똥 같은 경우는 날리지 않으면 이제 집동기로 몰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한쪽의 여과기는 이 디퓨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무조건 환수를 해줄 건데 질산염은 4일차에 이미 피크를 쳤어요.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죠. 맨 처음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10일 동안 환수를 안 하고 내 수치를 봤을 때도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았고 암모니아가 만약에 검출이 됐었다면 저는 바로 환수를 해줬을 거예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 질산염과 암모니아는 지금까지의 이제 기록을 봤을 때 재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수조, 이 내자 수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동기는 제가 한 2달 정도 일부러 청소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필터가 어느 정도 막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아직 필터가 다 막히진 않았고 그래도 슬러지들이 많이 낀 거를 볼 수 있어요. 투명한 아크릴 부분에도 갈조가 많이 끼어 있고 똥도 보시면 안에 한가득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아래에도 똥이 있을 텐데 일주일에
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정도만 빼볼게요. 냄새는 지금 장난 아니고요. 똥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보면 똥이 보이는데 똥의 양이 어이고 어마어마합니다. 뭐 잘 먹여서 그런 거겠지만 이 유기물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집동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집동기든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좀 덜어낼게요. 물을 조금 덜어냈는데 똥이 거의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치의 양을 보고 있는데 똥이 이렇게 녹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조 내에서 녹거나 했다면 바로 이제 암모니아 수치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제거가 되면 그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동기와 수조 내 수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최대한 온전하게 모아서 제거를 해주면 수조의 데미지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네, 이제 7일간의 수치들을 기록한 표를 보고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pH, TDS, 암모니아, 질산염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기록을 했고요. 환수 직후부터 다시 환수 타이밍에 도달하는 과정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H. pH는 환수 직후에는 7.45로 원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다가 24시간이 지난 이틀 차에 다시 7.7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과기 안에 있는 여과제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주는 여과제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일차부터 7일차까지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여과기 내에 미생물 활동이나 수조 내 CO2 농도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수조 운용 중이나 환수 직후 pH가 6점대로 급격히 떨어진다면 여과기 내부에 축적된 오염물로 인해서 수질이 산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즉시 여과기를 세척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pH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질소 사이클이 잘 형성된 건강한 수조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TDS 변화를 볼 건데 환수 직후에는 100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는데 매일 조금씩 상승을 해서 165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거는 환수 직후부터 수질이 서서히 오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밥도 주고 얘네들이 똥도 싸고 이러면서 이제 물에 녹아있는 사료 분진과 배설물 그리고 미세한 이온성 물질들이 누적이 서서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집동기로 유기물이 거의 다 제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수치가 올라갔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집동기로 대부분의 유기물을 제거를 해줬지만 테라핀이 똥만 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테라핀의 소변 그리고 가끔씩 배출하는 요산도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배출되자마자 물에 녹아서 바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테라핀이 오줌을 얼마나 쌀까요? 상상은 해보셨나요? 이 또한 똥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런 물질들은 집동기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왜? 소변은 액체니까. 요산도 가끔 배출이 되면 수조에서 날아다니다가 서서히 녹으면서 집동기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녹는 양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러한 물질들은 수조 내에서 녹으면서 암모니아로 바로 전환이 되고 이온화되면서 TDS 수치와 질산염 수치 상승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록된 암모니아 수치와 질산염 수치를 TDS 수치와 같이 대입을 해보면 암모니아 수치는 계속 검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질산염의 수치는 빠르게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집동기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질들, 소량의 미세한 똥 분진과 사료 분진, 그리고 대량의 테라핀의 소변, 요산 같은 물질들의 영향이에요. 지금 이 수조의 환경은 대부분의 유기물은 집동기로 제거가 되었지만 집동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물질들이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이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질산염의 수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산염은 이름은 되게 무서운데 질산염은 단기간 노출 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간 누적이 되면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수조를 운용하는 환경에서는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환수인데, 물이 아무리 맑고 냄새가 안 나도 테스트 결과 질산염이 검출된다면 환수는 해줘야 합니다. 질산염이 검출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거북이가 질산염에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환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여과기와 대량의 여과제를 사용하더라도 질산염은 질소 사이클의 최종 부산물이기 때문에 여과제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과기와 여과제가 많을수록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은 더 빨리 질산염으로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질산염 수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환수만 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결국 질산염은 환수로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동기처럼 유기물을 사전에 제거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암모니아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여과제는 최소한의 양으로도 충분히 수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험한 제 어항은 세자 광폭 어항이고, 운용 중인 2개의 여과기의 여과제 양을 합쳐도 약 15에서 16리터 수준에 불과하지만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유기물을 집동기로 제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소량의 여과제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소량의 여과제를 사용하는 환경이고 환수도 자주 해주지 않고 여과기 청소도 잘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집동기마저 없다면 이 수치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충 예상은 되시죠? 수조 내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똥이 녹으면서 외부 여과기로 들어갈 것이고, 이온화된 유기물들은 TDS 수치로 바로 나타날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이거보다 훨씬 높게, 얼마가 될지는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엄청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도 바로 검출이 될 겁니다. 질산염도 검출이 될 거예요. 이거보다 빠르게 검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와 질산염이 같이 검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암모니아가 심한 경우에는 테스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수조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거나 개체들에게 피부병이나 눈병, 그리고 쉘랏 같은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 수조는 암모니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수조에 여과기 몇 대 달아놨다고 테라핀 똥이 솜사탕 녹듯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똥을 대부분 제거를 해줘도 테라핀의 소변과 이런 것들로도 TDS 수치가 이렇게 오르는 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면 눈으로 보기에 수조가 깨끗해도 환수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조가 보기에도 더럽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 개체들이 병까지 걸렸다면 이럴 때는 개체들의 치료도 물론 중요합니다. 치료가 1순위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수조의 세팅을 점검을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러운 물에서는 잠깐 치료를 해줘도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아요. 치료를 해주고 그 물에 다시 개체를 넣게 된다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잘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간 여러가지 수질의 수치를 체크해보고 환수 시점을 잡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집동기에 똥을 빼줄 때마다 최대한 매일매일 빼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실험을 하면서도 사실 매일 빼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빼주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주 1회씩 전체 환수는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주 1회 환수로도 개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질산염 테스터의 그 빨간색을 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해요.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환수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테라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조는 어떠신가요? 각각 수조의 크기, 여과기와 여과제의 양, 그리고 개체의 숫자도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일주일간 기록한 이 영상을 같이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값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테라핀을 키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